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모닉 이론 36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함께 사용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전 차트에서 하모닉 이론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 어떨 때 사용하면 좋고 어떻게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 지난 시간에 제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창시한 사람이죠. 랄프 넬슨 엘리어트의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스토리를 풀어냈다면 오늘은 정말 실전에서 필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모닉 이론과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함께 사용하기에 앞서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 중에 기본을 약간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하모닉 이론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함께 저와 기본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중에 아주 기본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언제나 차트를 볼 때는 추세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파동은 어떠한 이론이 됐든 어떠한 패턴이 되었든 간에 어쨌든 추세가 있고 비추세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추세냐 비추세냐 라는 겁니다. 추세는 메인이 되는 추세 파동이고 지금은 현존하는 어쨌든 평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 장기적인 추세가 추세이고 그거에 반하는 추세가 바로 비추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뉴턴의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아시죠? 그게 시장의 이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추세라고 하는 파동은 움직일 동자죠. 그래서 동인파동이라고 한국어로 부릅니다. 여러분 보통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초기에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보통 임펄스라 부르는 충격 파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조금 계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충격 파동과 조정 파동이 아니라 움직이는 파동, 움직이는 것을 뜻하는 동인 파동이라는 것과 그에 반하는 조정 파동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파동과 조정 파동, 즉 추세와 비추세. 그럼 우리가 구분할 때는 뭐다? 가장 기본은 추세와 비추세를 구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1파고 여기까지가 2파고 여기까지가 ABC야. 아니야, 이건 X, Y, Z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추세냐, 동인파동이냐, 추세가 있는 애냐, 아니면 지금은 그거에 조정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냐. 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럼 동인파동은 큰 중심이 되는 주추세 방향으로 진행되는 5개의 파동을 얘기해요. 정확하게. 주추세 방향으로 진행되는 5개의 파동이다. 그래서 얘의 이름은 영어로 하면 아주 간단해요. 5 wave 패턴. 5. 그렇죠? 5 wave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조정파동은 그럼 뭐야 했더니 주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3개의 파동을 나타냅니다. 그럼 영어로 뭐예요? 3 wave 패턴이요. 3개다 해서 3 wave 패턴. 이름이에요. 5파 3파. 그렇죠? 5파 3파.
갑자기 우파루파 생각나는데 뭔가 보셨나요? 우파, 뚜파, 루비디, 뿌 하는 갑자기 우파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아무튼 오파 삼파요. 얘는 오파 삼파. 오파 삼파. 그래서 동인파동과 조정파동으로 나뉘고 그럼 임펄스는 뭐야? 라고 하면 동인파동의 하나의 종류인 거죠. 그렇죠? 동인파동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충격파동과 대각삼각형 파동으로 나뉘고 조정파동은 이제 뭐 삼각형도 있고 뭐 ABC도 있고 이중삼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XYZ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띱니다. 그럼 이 모양만 봐도 아시겠죠, 여러분? 앞에 거 왼쪽 건 뭐죠? 왼쪽 건 추세가 뭔가 보여요. 그쵸? 얘가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죠. 그쵸?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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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그래서 여기도 얘네들이 보면 추세가 없는 것이 보이죠. 조정 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비추세 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A가 얼만큼이고 어디까지가 B고 이 A, B, C, D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추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인파동이라고 하는 추세와 조정파동이라는 비추세 이 두 개가 합쳐서 바로 하나의 사이클을 만든다. 얘네들이 세트란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이클을 이루는 것은 동인파동, 자 추세가 되는 그 파동과 비추세라고 부르는 조정파동 이 두 개가 세트고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비로소 하나의 사이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이 뭐죠? 경기순환의 법칙.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경기순환의 법칙. 순환을 한다는 거예요. 사이클이라는 건.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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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한다. 그래서 1, 2, 3, 4, 5 ABC가 끝나면 또 1, 2, 3, 4, 5 ABC가 시작되고 또 1, 2, 3, 4, 5 ABC가 또 시작하고 또 1, 2, 3, 4, 5 ABC가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돈다라는 거예요. 한 사이클이 끝나면 더 큰 사이클이 있고 그것보다 또 더 큰 사이클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세이거나 대세 반환은 역추세이거나 역추세, 비추세, 뭐 조정하는 추세 뭐 다 비슷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라면 정확한 반복을 5파 3파라는 정확한 반복을 전제하지만 엄청난 변형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변형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따라서 지침과 규칙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침은 뭐예요, 여러분? 지침, 가이드라인. 그렇죠? 가이드라인. 그리고 규칙은 룰은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 질서니까. 근데 지침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너 생각은 어때? 뭐 이 정도인 거죠. 근데 이 규칙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세 가지. 뭐 그쵸? 2파는 1파의 저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뭐 1파와 4파 겹치면 안 된다. 그리고 3파가 제일 짧으면 안 된다. 그게 규칙이고 나머지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칙이 어쩌다가 뭐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2파와 4파가 교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대의 법칙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침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칙과 지침을 구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뭐 1, 5, 21, 3, 13 뭐 이런 게 있는데 55 이게 다 피보나치에 나오는 자연수를 바탕으로 한 주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도 뭔가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하고 있고 하모닉 이론도 뭔가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파동 이론들은 대부분 다 피보나치의 법칙을 따릅니다. 피보나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도 어느 정도의 상대성을 띠고 있는 것 아시겠죠? 이거에 비해서 얘가 추세이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 추세에 비해서 이 추세는 조정파동이냐
그러니까 약간 상대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하모닉 이론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고 하모닉 이론에도 엘리어트의 파동 이론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엘리어트와 함께 사용하기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엘리어트와 함께 사용하면 괜찮은 전략부터, 괜찮은 자리 또는 괜찮은 전략부터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큰 파동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쵸? 큰 파동이 완성이 되었고 또 뭐 이전에 또 큰 파동이 있었겠죠. 그럴 때 보통 제가 하모닉 이론을 초반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모닉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하모닉이 탄생된 이유, 리스크 관리라고 했죠. 리스크 관리. 어떤 리스크 관리였죠? 하나의 큰 파동이 완성된 이후에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큰 파동, 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뭔가 카운팅을 했고 여기가 오파가 끝난 것 같아. 그쵸? 오파가 끝난 것 같아. 그럴 때 다음 분명히 뭔지 모르겠지만 조정 파동이 올 것이고 보통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될 때 연장이 나올 수도 있고 파동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파동이 보통 길게 추세를 한번 쭉 내리면 그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드물어요. 굉장히 한번 이렇게 늪에 너무 심한 늪에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 보통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딱 빠지면 보통 헤어나오지 못하고 한 번 정도 다시 그 테스트를 거칩니다. 보통 대부분이 다 그래요. 대부분 차트를 잘 보시면 쭉 내린 다음에 한 방에 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탕탕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차트가 탕 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면 탕탕 하고 올라갑니다. 탕탕 이렇게 하고 올라가요. 그래서 저점 확인을 한다는 거죠. 이런 자리들을 하모닉 이론이 조금 정확한 이론, 조금 정확한 근거와 지점을 함께 대줄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나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더. 그래서 이 확인하는 자리, 이 불변의 자리예요. 정말 너무 좋은 자리고 이런 게 바로 눌림목 자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찐바닥보다는 눌림목이 좋다. 왜? 거기가 찐바닥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떨어지는 칼날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다면 떨어지는 칼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심각하게 떨어지면 보통 탕탕 하고 가니까 눌림목 자리를 줄 때 그때가 좋은 자리라고 할 수가 있고 보통 차트가 급등으로 올린다 하면 알트코인들 뭐 이런 시총 작은 주식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끝까지 이렇게 수렴하다 결국에 거래량 붙으면서 싹 올립니다. 이런 게 굉장히 이제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이게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통 처음에 오시면 이거를 잘 못 봐요. 처음에 엘리어트 파동을 하면 뭐 저도 처음에 잘 못 봤지만 누구나 다 똑같아요. 처음에 잘못하는 거.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면 꽤 큰가요? 2주, 3주, 4주? 한 달 정도 이렇게 서서히 내려옵니다. 이렇게 서서히 내려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보낼 때 어제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은 며칠만 지나도 옛날이 되어버린 것만 같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시간은 한두 시간만 지나도 너무 그 순간이 절망적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행복했던 시간은 며칠만 지나도 한참 까마득한 일 같고 너무 그립고 고통은 그 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오래 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계속 힘들게 해요. 그래서 한참을 올라왔는데 요만큼 이제 한 몇 주, 한 달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떨어져, 나 이제 많이 떨어졌다. 나 이제 다 떨어졌다. 이제 올라간다. 간다 하면은 이게 가는 게 아닌 거죠. 이제 ABC 중에 하나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밑에
하나가 이렇게 더 있는 거죠.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요 파동 대비해서 요 파동이 어느 정도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일까? 아니면 여기서부터 찐하락이 또 시작될까를 이제 비율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살짝 반등을 합니다. 중간에. 이게 하락장에서 랠리라고 해요. 약세 랠리장. 그러면 보통 이 약세 랠리가 오면 보통 굉장히 많이 또 개미들이 물립니다. 이게 만약에 앞쪽에서 헤드 앤 숄더 같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부르기도 해요. 데드캣 바운스.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면 고양이가 이렇게 탕 튀어내렸다가 점프해서 둥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살짝 탁 튀어오를 때. 그게 보통 약세 랠리장이 될 수도 있는데 길면 이제 약세 랠리장이 되는 거고 짧으면 바운스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약세 중에서도 올라가는 순간들이 생겨요. 그 올라갈 때의 고점 그리고 이게 찐 상승이면 더 올라갈 것이고 찐 상승이 아니라면 여기서 멈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모닉 패턴이 굉장히 좋은 예시를 또 줍니다. 예시를 줘요. 그래서 약세 랠리일 경우를 대비할 때 하모닉이 하나의 근거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밑에 파동 하나가 더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이제 뭐 추세장에서 좋고 횡보장에서 하모닉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모닉 패턴의 구조가 W자나 M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W자나 M자. 잘 보세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충격 파동은 이렇게 하나로 가요. 그렇죠? 근데 하모닉은 이렇게 구조가 왔던 자리 또 오고 왔던 자리 또 오고 그쵸?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조정파동 배울 때 뭘 배웠죠? 위아래 위아래 배웠죠. 이게 딱 그런 식이에요. 생긴 게 위아래 위아래 해서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이게 하모닉이 이제 행보장에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잘 생각해 보면 큰 엄청 장기 추세에서 폭락한 차트들 그런 차트들을 보면 다 M자형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폭락을 했으니까. 과거부터 많이 올랐는데 폭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자리들은 그리고 주식 가격의 특성이 뭐예요? 하방이 막혀 있죠. 하방은 0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다 그런 큰 장기 추세에서 큰 상승이 나왔다 폭락한 차트들은 대부분 하모닉 이론, 하모닉 패턴이 다 맞아요. 근데 얘가 언제 상승할 것인가는 이제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과 관리 단계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또 이렇게 작은 위아래 위아래를 나타내는 횡보장에서는 하모닉이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큰 파동의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때 완료 자리를 예상할 경우 맞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어.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드렸듯이 리테스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연장돼서 하나가 더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정확한 지점을 알고 싶을 때 물론 정확한 지점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보다 좀 정밀하게 가고 싶을 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지고 한 요까지 갔을 때 요까지 떨어져 갔을 때 하모닉 패턴에 뭔가 느낌이 보인다. 뭔가 RSI 모양이 뭔가 뱀 이론과 함께 잘 맞물릴 것 같은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선행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얘가 한 번 더 떨어져서 적행하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나오고 아니면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미적미적할 때 그럴 때 조금 선행해서 신호를 포착하면 그럴 때 이런 자리를 좋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하모닉 이론이 이제 최근에 인기를 많이 끌게 되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차트를 이제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원자재 이런 차트에
많이 대입들을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중에 인기 있는 비트코인 차트를 예시로 가져와 보았어요. 자, 큰 파동의 완성 이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자리들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자리들이고 이런 거가 여기가 뭔가 ABC인지 1, 2, 3, 4, 5인지는 모르겠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세와 비추세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물론 앞이 카운팅이 달라지면 뒤가 달라질 수 있지만 엄청나게 변형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규칙과 지침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변형된 여러 가지 규칙들과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위에 또 새로운 엘리어트를 조금 접목시킨 그런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따지면 여기서 지금 결국에는 추세냐 아니냐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1, 2, 3, 4, 5야. 아니야 여기 ABC야. 아니 여기 ABC야. 뭐 이런 걸 가지고는 뭐 왈가왈가하거나 싸우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가끔 이제 가끔 싸우기도 하시니까요. 서로 누구 카운팅이 맞는지. 근데 사실 정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형도 허용하고 주관성을 약간 가미할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그래서 그럴 때 하모닉 이론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객관적이고 직관적인데 그래서 좀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모닉 이론의 장점은. 아무튼 간에 여기서 만약에 큰 파동이 뭔가 생겼어요. 그쵸? 큰 파동이 뭔가 생겼어. 그러면 여기 이런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나는 파동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쵸? 끝이라고 나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파동이 여기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쵸? 여기서부터 갑자기 지지리 하면서 위아래 이런 횡보장이 펼쳐집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추세란 하나의 주기를 이뤄야 되는데 추세 다음에 비추세가 하나의 세트예요. 추세가 끝나면 비추세 영역이 많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점을 잡고 나는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 하고 들어갔는데 바닥 자리가 또 나왔어요. 그쵸? 그럼 여기가 바닥이야? 했는데 얘가 올라가는 모양을 보니까 또 내려와. 이 저항을 못 뚫은 거죠. 앞에 이 저항을. 또 내려오잖아.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 자리에서 하모닉 패턴이 뭔가 실마리가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RSI도 함께 보면 이 전형적으로 여기 RSI 뱀 기억나시죠? 50선 사이에 두고 여기에서 왔던 자리에 다시 오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모닉 이론을 그릴 수 있는 뭔가 자리가 보이죠. 여기서 이제 배 패턴 같은 걸 그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패턴을 그려서 이 정도 자리, 이 지점이 되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쵸?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 반등 자리다. 그러니까 지켜보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한 사이클이 끝났고 한 사이클의 마무리를 하모닉 패턴이 잡았고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좋은 지점을 하모닉 패턴이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얘가 이론상으로는 886에서 멈춰요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886일지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만약에 원화 차트로 나는 대응한다 그러면 또 환율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또 다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예시입니다. 여기가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서 상승 파동이 나왔어요. 상승 파동이 나왔으면 이거 그 다 오르고 이제 또 떨어지나? 여기서 이제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얘가 여기서 또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기준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모닉 이론에서 추세를 가진 패턴은 A, B는 CD 패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패턴 자체 내에서 추진력을 갖고 추세를 갖고 있는 거. 그럼 여기에서 0.5를 재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트인 한 2.0까지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여기는 A, B, C고 다시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무슨 파동이 됐을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대로 다를 수 있어요. 파동은. 이렇게 했지만 얘가 0.5의 눌림을 주고 나서 A, B는 CD 패턴으로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B, C, D 패턴의 기본 대응은 어떻게 하죠? 바로 추세 채널로 하죠. 그렇죠? 추세 채널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로그 차트로 좀 장기 차트는 로그 차트로 볼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채널이 이렇게 하면 채널에 딱 들어맞죠. 채널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A, B는 C, D를 주고 얘가 이 채널 상단에 맞았을 때 얘가 일단 떨어질 자리일 수 있겠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나도 모르지만 일단 떨어질 자리일 수 있겠다. 그러면 나는 내 포지션은 어느 지점에서 정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모닉 이론은 정확하게 또 지침이 또 다 있어요. 관리 단계에서. 그러면 피보나치 비율, 되돌림 비율 딱 해놓고선 나는 물량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보통 추세가 있고 비추세가 있는데 그 추세의 힘이 강하면 거기에서 하나를 더 갑니다. 그래서 보통 2배를 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1개를 더 간다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개를 더 간다라고 했을 때 A, B는 CD 패턴으로 함께 그려서 대응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약세장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이거 완전 이때 빔이었죠. 그쵸? 이때 하락 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너무 심하게 폭락을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서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쵸? 다 내려왔다. 우리 다 그때 그랬어요. 그쵸? 여기 30K가 왔을 때 이제 기관들 평단이 30K라고 하더라. 그 아래는 절대 안 떨어질 거야 라고 다들 믿고 있었죠. 그런데 얘가 반등을 하고 좀 올라가다가 또 폭락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루나 터지고 FTX 터지고 하면서 쭉쭉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의 신호 역시 A, B는 CD 패턴이 A, B는 CD 패턴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려볼게요. 여기 보면 쭉 하락하고 자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이거 움직이는 걸 보니까 하모닉 패턴이야. 그럼 하모닉 패턴 어디서 잘 나온다 그랬어요? 횡보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잘 나온다 표현도 한다 그랬죠. 물론 추세 패턴에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위아래로 가고 있어. 그러면 뭘 느껴야 돼요, 여러분? 얘는 추세가 아니라 비추세 영역인 것 같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엘리어트. 추세가 아니라 비추세인 것 같아. 위아래를 하고 있잖아. 추세라면 한쪽으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침 그렸는데 A, B는 CD 패턴이 딱 그려져. 그럼 우리 무슨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자리가 오면 조심해야 된다를 세워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더 올라가면 좋은 거지만 여기가 일단 또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오면 일단 긴장을 하는 거죠. 긴장을 하고 여차하면 이 자리는 아닌 것으로 판명한다. 이때 뭐라 그랬죠? 약세장 중에 랠리에서 그 조정 파동을 하모닉 패턴이 잘 잡아준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만큼이 하나가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이 우리 뒤에 하나가 더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A, B는 CD 패턴이 나오니까 이거 못 뚫으면 나는 내 물량은 좀 정리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추세선 깨고 내려가면서 굉장히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위치들을 엘리어트 파동과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함께 사용하기 전략은 제가 3가지만 지금 예시로 가지고 왔지만 대표적인 거고 계속 같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너무 작은 분봉에서 계속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롱숏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모닉 이론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모닉 이론과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롱숏 하는 것은 거의 또 거기에다가 레버리지까지 굉장히 크게 끼게 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아시겠죠? 일단 그런 투자는 하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한 전제에서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할 것. 1번. 추세가 강하게 가고 있는데 작은 역추세를 잡지 말자. 예를 들면 우리 하모닉 패턴 중에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자 보세요. 모든 거에 적당한 규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통 적당한 규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30개의 캔들 다 배웠어요. 그렇죠? 큰 추세가 있으면 거기에서 정말 조그만 분봉의 하모닉 패턴을 보면 큰 시간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내가 패턴을 그렸는데 나는 1 안에다가 캔들 하나, 1 안에다가 이 안에다 막 패턴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 패턴은 큰 추세라고 봤을 때, 큰 바다 안에 조그만 물고기라고 했을 때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보통 너무 작은 분봉에 큰 몰두를 하다 보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추세가 큰 시간봉으로 또는 날봉, 주봉 이상으로 보면 추세가 엄청 강하게 막 잘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역추세일 경우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캔들은 날봉 보면 양봉 하나예요. 날봉 보면 양봉 하나. 그런데 이 안에서 내가 패턴을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왜? 이 캔들은 추세를 만들고 있는데 나는 비추세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그리고 추세가 강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추세가 강하잖아요. 그럼 강하게 뻗어 올라가요. 그러면 잘못 걸리면 아주 큰 손실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단기간에 추세 더하기 추세를 기대하는 선행 예측은 금물. 추세는 비추세와 함께 하나의 주기를 완성한다는 기본을 기억하자. 제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 보통 요거는 이제 하모닉을 그려놓고 추세는 지금 이렇게 크게 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자꾸 여기가 고점인가 여기가 고점인가 하면서 시드가 계속 갈리면서 역추세를 이렇게 잡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이 경우는 하모닉 패턴이 완성이 됐을 때 자꾸 역방향을 잡는 그런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이 2번은 특히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이 2번. 뭐냐면 자꾸 선행해서 그려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나가면서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앞이 있으면 그 다음이 있고 앞이 있으면 그 다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예측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일상생활시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주가는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이 어떻게 잘못되면 그게 상상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상상력이 실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의 책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어쨌든 지나친 선행 예측은 좀
자제를 해야 돼요. 왜냐면 미래는 너무 수만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제 인생부터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단기간에 이제 선행 예측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보통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이거를 위아래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이제 배운 이론을 적용시킬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얘가 위로 나왔어. 그러면 이 다음에 연이어서 아래로 가는 거. 좋아.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위로 가고 여기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하모닉 패턴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계속 그려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됐느냐? 그냥 일자입니다. 일자. 왜? 얘는 하루 동안에 그냥 이 도치 캔들 하나 만들었을 뿐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의자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몇 시간을 난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 2시간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면 1시간도 힘들어요. 꾸벅꾸벅 이렇게 졸게 되죠. 계속. 그런데 사실은 스윙 트레이더 이하,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모닉 이론의 지침에도 다 있지만 항상 모니터링을 해라. 모니터링을 생활화하고 하모닉 패턴이 나왔을 때도 모니터링을 해라. 근데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상당히 괴로워요. 그래서 이 모니터링 작업도 일단은 굉장히 어렵고 그게 힘든 일이다 보니까 시간은 아직 4시간, 5시간밖에 안 흘렀는데 내 체감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계속 위아래 하면서 나한테 큰 수익을 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특히 보통 이런 단기간의 추세 플러스 추세라는 것은 앞에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앞에 추세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추세에서는 사람들의 심리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따라와요. 대표적인 게 바로 포모. 1번 포모. 이 너무 대중적이에요. 제 얘기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좀 해본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번은 포모가 따라오고 포모가 아니라면 1번은 손절을 만회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와요. 그래서 추세 더하기 추세를 기대하는 그것이 일단 금물이에요. 보통 추세가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횡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그렸어요, 추세를. 그런데 정작 캔들은 이 B 지점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손실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기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3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모든 구간을 예측해서 맞추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이 문제예요. 손절을 보면 빨리 복구하고 싶고, 그리고 돈을 보면 빨리 벌고 싶고, 우리가 그게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구간에서 나는 다 수익을 내서 이 기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수익 내면 나 단기간에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고 자신이 예측을 하려 한다는 것은 곧 신이 되고자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신이 되고자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시간봉이 작은 시간봉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그 예측하기에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수익 대비 손절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유명해진 분석가예요. 해밀턴 볼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Simple is the best. 간단한 게 좋다고.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할 때에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라. 그리고 최대한 심플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잔 분봉해서 여기에서 막 1, 2, 3, 4, 5를 카운팅을 해서 내가 다 예측할 거야 하는 것은 거의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고,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있냐면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트레이딩을 했을 때 맞을 가능성이 95%예요. 잘 될 가능성이 95%. 그리고 안 될 가능성이 5%예요. 그러면 95%라는 말을 혹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5%의 확률이라는 것에 대한 대가가 파산이라면, 내가 이 5%의 리스크를 그냥 무시했을 때의 결과가 파산이라면, 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면 이 95%의 베팅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전 절대 안 하죠. 하면 안 됩니다. 이걸로, 이 5%의 확률로 인해서 내가 망할 수가 있다면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리스크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차트를 살펴보면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죠? 추세가 가고 있어요. 추세가. 그러면 보통 이런 차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하모닉 이론을 그려서 얘가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이 886 자리에서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린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 그럼 여긴가? 여긴가 하면 얘가 1.618까지 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도 여기에서 잡고 하모닉 이론 그렸어. 자, 보자. 여기 0.5네 지금 382로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배 패턴을 잡으면서 여기에서 떨어질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떨어질 수도 물론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여기가 추세가 엄청 강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이 추세도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886 자리에서 얘가 뚫어줄 때 굉장히 강하게 뚫어버립니다. 추세가 엄청 강할 때 역추세를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날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시간봉, 15분봉, 분봉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세가 잘 보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밀고 있으면 이런 데선 추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길게 추세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구간 동안 손실만 엄청 많이 본 거예요. 보통 비트가 이 정도 떨어지면 알트는 수십 퍼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딱 왔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보복 심리도 있고 해서, 좋아, 내가 이건 못 먹었지만 이제 다음은 먹는다 해서 이제 차트를 작은 분봉으로 이제 쪼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 패턴이 더 낮아서 샤크 패턴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더 높다고 가정을 만약에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얘는 한 번 더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추세가 금방 또 나올 거야. 보통 추세가 강하게 한 번 나오면 보통 숨고르기를 해요. 다시 떨어지는 한이 이렇게 있더라도 보통 여기서 숨고르기를 일단 해요. 왜? 지지와 저항의 매물대에 걸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추세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618인데 여기 앞에 추세가 강했으니까 여기에서도 이번에 이렇게 618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 웬걸 추세는 옆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는데 좋아, 여기까지 뭐 가틀리로 나는 봤어. 그래서 가틀리 잘 맞췄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다시 연결시키는 패턴을 그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가틀리 됐고, 그 다음에 나 또 여기에서 또 뭐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딥크랩이야 이렇게 해서 나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추세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선행해서 자꾸 위아래를 그리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데에서는 큰 뭐 확장 패턴 같은 거 쓸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엔 가틀리가 나왔지만 이것도 이제 맞은 경우이고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추세가 있으면 뭔가 매물대에 딱 걸리면 거기에선 다시
위아래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 이후에 결정이 되면 다시 움직이고 결정이 되면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 심리 상태로 인해서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갇히는 순간이 되면 한참 걸릴 수가 있어요. 1시간, 2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길게는 한 달까지도 뭐 갈 수 있는 그런 결과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선행 조심하셔야 되고 추세 플러스 추세를 생각하는 전략, 그것을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하모닉 이론을 정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모닉 패턴의 식별부터 실행 단계 그리고 관리 단계까지 어떻게 잘 수익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달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모닉 이론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많은 이론입니다. 이 좋은 장점이 많은 이론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계획을 세워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아시죠? 이 캔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회사의 기업에서 나타나는 7가지 특성을 그 분이 캔슬림 전략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그 분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펀더멘탈과 여러 가지 기업의 구조라든지 모델, 앞으로 미래의 생산성 있는 모델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기업을 선별하고 기술적 분석이 가장 좋게 사용되는 때는 그 타이밍을 이 기술적 분석이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과 비슷하게 우리도 올바른 투자 습관과 꾸준한 노력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방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듯 우리도 항상 한 걸음씩 나아가고 이 좋은 이론을 여러분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시고 보다 좋은 타이밍을 잡는데 해서 꼭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하고 그렇게 열심히 함께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모닉 이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